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너무 생각이 많고 바쁘게 지내느라 여유가 없었던 날이었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변하는 사회에 맞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탓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하지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급함으로 경주마처럼 달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음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감정이라는 세계, 이 책을 통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내 마음을 얽매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심, 편안함에 이르는 감정 수업, 러시아워의 도로 위,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에어컨을 켰는데도 차 안은 푹푹 찐다. 나는 핸들에 왼손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라디오 채널을 돌린다. 교통방송은 어느 채널에서 나오는 거지? 젠장, 너무 늦었단 말이야. 구글은 분명 교통체증의 원인을 알고 있을 텐데.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휴대전화는 자동차 시트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린다. 오늘은 이래저래 재수가 없는 날이다. 내 앞에 서 있는 저 멍청이는 어째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거지? 다른 차선은 진작부터 달리고 있는데 제발 조금이라도 비키면 차선 변경이라도 할 텐데 이따위 교통체증에 갇혀있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심장은 두근거리고 시계는 뚝딱거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끔찍하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계산대 앞에서 긴 줄이 이어지고 당장 필요한 물건의 배송이 지연되는 등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 간판에 적힌 2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라는 글을 보면 부끄러움만 무릅쓸 수 있다면 팔꿈치를 뻗어 모두를 제치고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얼마나 돌격하고 싶은지. 그런데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성급함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3분의 2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난다고 한다. 또한 상대방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 이상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 2008년 설문조사에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자신을 매우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약 2만 명의 설문 참가자 중 5.5%에 불과했다. 아무리 자신이 참을성 있고 교통체증에 갇혀도 침착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약속에 늦거나 회사에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순간에 의사와의 상담이 길어지면 조바심이 나고 좀이 쑤시는 기분이 들 것이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조바심으로 폭발하는 순간에 왜 어떤 사람들은 느긋함을 유지할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선천적인 기질 덕분일까? 아니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일까? 성급함이라는 주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1960년대에 이루어진 심리학자 윌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이다. 미셸은 4살짜리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즉시 먹는 것과 몇 분 기다렸다가 2번째 마시멜로를 받는 것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 인내심 테스트는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신력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테스트를 찍은 영상은 감동적일 만큼 멋지다. 아이들은 눈을 돌리고 사탕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핥거나 냄새를 맡느라 킁킁거린다. 상당수는 2번째 보상을 기다리다가 실패한다. 미셸은 20년 후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 중 일부가 사는 곳을 알아냈는데 보상을 더 잘 기다리던 아이일수록 학교 성적과 사회성이 높고 좌절감을 견디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참을성이 아이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랫동안 인용되었다. 이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아이의 환경과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엄마의 교육 수준이 높은 아이는 평균적으로 훨씬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었다.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노숙자를 위한 집에서 일했던 셀레스트 키드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즉시 마시멜로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회가 생길 때 바로 얻어라 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키드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마시멜로 테스트로 자신이 추정한 것을 실험에 옮겼다. 키드의 실험에서 실험 책임자는 한 무리의 아이에게 약속을 한 뒤 곧바로 그 약속을 깨버렸다. 그 결과 약속에 실망한 경험이 있던 아이들은 실망 경험이 없던 아이들에 비해 절반 정도만 참을성을 보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환경을 통한 경험이 실제로 아이들이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마시멜로 테스트의 변형이 존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2017년에 이루어진 인내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다룬 연구가 특히 흥미롭게 여겨진다. 오스나브리크 대학의 심리학자 베티나 램 교수는 독일 어린이와 카메룬의 농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전적인 마시멜로 실험을 실시했다. 카메룬 어린이의 70%는 차분히 보상을 기다렸다. 그중 몇몇은 참을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기다리다 잠들기도 했다. 반면 독일 어린이 중에서는 겨우 28%만이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렸다. 대다수는 안절부절 못하고 탁자를 두드리며 사탕을 달라고 소리치고 시험 감독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이는 내가 교통체증에 갇힌 순간에 보인 행동과 똑같았다. 연구자들은 원인을 양육 방식의 차이로 보았다. 카메룬의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명확한 규칙에 따라 살면서
존중과 순종, 감정 조절을 배우지만 독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사실상 참을성 없이 길러진 것이죠. 카메룬은 그 반대입니다. 라고 램 교수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주변 환경이 모두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즉시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하다. 생각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안절부절 못한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여러 번 누른다고 해서 더 일찍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참지 못하고 5번이나 눌러댄다. 몇 달 후면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새로 나온 아이폰을 꼭 사야만 하며 꼬인 헤드폰 선을 풀다가 미칠 듯이 짜증을 내기도 한다. 기사도 머릿말만 훑어보고 지나가는 일이 태반이며 긴 영화를 볼 때도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1980년대의 하인츠 기업은 소비자가 유리병에서 끈적한 케첩이 흘러나오는 시간을 기꺼이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 나름 우아한 광고 전략을 사용했다. 기다리는 자에게만 좋은 것이 주어진다가 광고 카피였다. 어림없는 수작이었다. 하인츠 케첩은 결국 방식을 바꾸어야 했고 이제는 짜는 즉시 케첩이 나오는 플라스틱 병에 케첩을 담는다. 좋은 일은 곧장 오는 것이 아니면 아예 오지 않는 게 더 낫다. 기다림은 끝났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이를 깨달았고 이제 구매를 클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요 도시에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너무 길어 보이는지 미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지에서 성공적인 실험을 거친 후 곧 드론을 사용해 30분 이내에 배송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사회에 살고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우리들의 찰리가 방송되는 금요일을 매주 애타게 기다리곤 했다. 이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을 비롯한 여러 영상 서비스가 우리의 기다림을 없애버렸다. 이들 서비스는 몰아보기를 할 수 있도록 시리즈 전체를 한날에 올리기도 한다. 2016년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출시 당일 전편을 한꺼번에 시청하는 이른바 몰아보기 시청자는 840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배나 증가했다. 구글도 지금 당장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구글은 자체 검색 기능에서 현재 영업 중에 대한 검색이 최근 200% 증가한 반면 영업시간을 검색한 횟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충동적이고 빠르게 변해가고 거대 온라인 업체들은 이러한 유행을 선도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재빨리 간파한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그들보다 먼저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친구와 골든 리트리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직후 갑자기 인터넷에 개 사료 광고가 뜨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 또한 기업들의 전략이다. 고객이 직접 알아보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기다릴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인 페이셉션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빅데이터와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결합해 얼굴 이미지만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페이셉션은
보안 감시 카메라의 이미지를 사용해 관찰 대상이 얼마나 똑똑한지, 외향적인지, 공격적인지를 높은 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나 기업은 고객, 지원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이나 신문 과정에서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컴퓨터는 사진 한 장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할지 파악을 끝낸다. 중국,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는 이미 예측 치안이라 부르는 이 성급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참을성의 그물망은 이미 찢겨져 버렸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 중 한 명인 세라 슈니커는 이것을 큰 위험으로 본다.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슈니커 교수는 말했다. 나는 서구 사회에서 인내심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사회는 어린이들에게조차 서두르라고 요구한다.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를 5살에 들어가서 최고 많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며 성적이 인생 경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한다고 닥달한다.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장과 굳건한 성격,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17세라는 이른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이 임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만큼 충분히 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한 채 그저 대학 공부를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여기는 모순에 대해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주를 끝내고 목표점에 도달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위대한 그 무엇을 최대한 빨리 찾기를 원한다. 이 같은 압력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2016년에 독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점점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세태는 집단적 불행을 불러온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을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그리하여 어른이 되어서조차 우리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 얼마나 빨리 다다르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려 한다. 마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모토라도 있는 것 같다. 표준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반에 회사를 설립하며 출산 후 3주 만에 다시 탄탄한 복근을 갖추기. 아직 감기가 낫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면접 시 약점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체증 속에서도 민첩하게 반응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며 브레이크 밟는 것을 주저한다. 뉴질랜드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3세에서 30세 정도 나이의 사람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충동성과 좌절감, 인내심과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부모와 교사들에게
검사 대상자들의 자제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연구진들은 96%라는 놀라울 정도의 확률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전체적으로 통계에 근거한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참을성이 없는 아이 중 47%가 15세에 흡연을 했으며, 특히 참을성이 많은 아이 중에서는 20%만이 흡연을 했다. 학교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도 아이들 간에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성격이 남들보다 급한 아이의 절반 정도는 끝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13%는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했는데, 이는 인내심이 강한 실험 대상자의 3%에게만 적용되었다. 성인이 된 후의 검사에서는 참가자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심혈관 건강과 치아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건강 변수를 확인해 보았다. 참을성이 특히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했고, 중독성 있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낮았다. 이들은 또한 이혼한 부모가 될 가능성이 적었고, 경제적인 문제에도 덜 봉착했으며,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낮았다. 인내심 근육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조급함은 단순히 짜증을 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다. 끊임없는 불안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만든다. 그 결과는 고혈압과 위장장애,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끊임없이 차선을 바꿔가며 더 빨리 가려고 하거나 아이에게 4번째로 똑같은 계산법을 설명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상황에서 좀 더 참을성 있게 대처한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건 분명하다. 인내심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조급함은 상황 속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으로 굳이 학습할 필요도 없다. 참을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구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당장 채워지지 않으면 울거나 화를 낸다. 인내심도 다른 능력과 똑같아요. 세라 슈니커 교수는 말한다. 일상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근육처럼 자라나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당연히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인내심의 근육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내란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침착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살면서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은 많다. 허기를 참으며 피자를 굽는 오븐을 바라볼 때, 무언가에 지원하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기나긴 줄을 바라볼 때,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요구되는 인내의 수준은 비교적 명확한 시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의 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대략 예측할 수 있다. 그래야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에 의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자잘한 일을 함으로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기다리는 시간을 메우려 한다. 인내심이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내심의 고리를 깨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인내심의 근육을 단련하려면 재해석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상황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인내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적어도 부정적이 아니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지만 상대가 늦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상대의 무례함에 짜증이 날 수 있다. 반면 상황을 재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문득 잠시 시선을 돌려 따스한 햇빛을 즐기거나 커피 향을 들이마시거나 아무 계획 없이 자유롭게 공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관점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고단한 일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인내심 테스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 교통체증이 나한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차가 고장났다고 내 인생 경로가 막히는 것도 아니야. 상황을 바꿀 방법도 없는데 짜증을 내며 조바심을 부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달래보라. 인내란 미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있듯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운다는 의미 이상이다. 라틴어로 인내를 의미하는 파티엔티아는 관용과 참을성 그리고 견딤을 뜻하기도 한다. 인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블라누트도 역시 관용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이는 인내의 역할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시절 나는 나의 새로운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 조부모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다. 나이 드신 조부모님은 허약한 데다 뭐든 느렸으므로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식당에서는 모든 것이 급하게 돌아갔다. 수백 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접시를 채우기 위해 몰려들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든 나의 조부모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이방인처럼 보였다. 모니터에 작은 글씨를 읽고 주문한 다음 접시를 쟁반에 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했다. 우리 뒤로는 긴 줄이 생겼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조부모님과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부모님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느긋하게 돕고 함께 걸어서 식당으로 들어가며 문득 마음속에 조바심이라고는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기꺼이 참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나의 충동을 참을성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 셋은 편안하게 결속될 수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 성급함이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연애든 우정이든 팀 내에서의 관계든 조급함은 상대를 압박하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확산시킨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멍청한 동료가 5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도 더 이상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노인 앞에서도 서투른 아이들 앞에서도 침착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의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더 희망적이고 협조적이며 결정에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가? 인내는 우리를 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며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현대인들은 종종 간과하는 듯하다. 평화롭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을 힘들어하며 대화 중에도 옆에 놓인 휴대전화의 메시지 알림에 자주 한눈을 판다.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면 상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는 참을성 있게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각자가 말을 끝낼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인내심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공감 능력과 자비심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수한 갈등을 미리 피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때로는 조부모님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추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인내는 관용과 참을성, 견딤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성급함의 정반대에 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다. 단지 한순간뿐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성공의 길은 대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전체 코스를 완주하려면 장기적으로 자원을 동원해야만 한다. 세라 슈니커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조사했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한다는 것을 설문 결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인 일에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 큰 만족을 느꼈다. 이 때문에 인내심이 강한 실험 대상자들은 나머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인내심이 강한 이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성취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인내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시멜로 테스트에 참가한 어린이들처럼 몇 분간 참는 것만으로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나이 들었을 때 적절한 연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번 돈의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 때맞춰 졸업장을 손에 쥐려면 자유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다. 할 허시필드 교수가 이끄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기발한 실험을 통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실험 대상자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한 다음 이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다.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좀 더 낯선 사람, 가령 나탈리 포트먼이나 맷 데이먼과 같은 이들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예상대로 측정되는 뇌의 패턴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낯선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와는 다른 패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요청이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되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이 아니라 1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의 이 실험은 포괄적 연구 분야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가지 버전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징후를 보여준다. 하나는 현재의 자아이며 두 번째 자아는 우리가 잘 식별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아다. 이것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2월에 헬스클럽으로 가는 길은
매일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시점에서는 여름 해변의 햇살 아래에서 몸을 뽐내는 일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0년 후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만으로 굳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타투로 새기는 일을 포기한다고? 정년 퇴직 후 카리브해에서 칵테일을 마시기 위해서 굳이 지금 돈을 아껴야만 할까? 한 실험에서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실험 대상자가 나이 든 모습을 아바타로 만들었다. 주름은 늘고 귀가 축 처졌으며 듬성듬성한 머리칼이 회색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가상현실 속에서 실험 대상자는 미래의 자신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조우만으로도 실험 대상자들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현재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 나이 든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내심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굳이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옷차림을 할까? 지금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식적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인내심의 동력이 생겨나게 된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다시 말해 생각하라. 니체가 말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기준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이 끝나면 무엇을 하게 될까? 퇴직하고 매달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름진 피부에 문신 하나쯤은 새겨도 좋지 않을까? 미래의 자신과 한두 가지 타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미래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 기이한 미래의 자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내란 지금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다른 자아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란 어떤 일을 절망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버림받거나 실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숨가쁜 속도로 돌아가는 마당에 이는 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상황이 바뀌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느리게 만들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을 강제로 쉬게 했을 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호소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단기 근무로 전환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약속은 연기되었다. 할머니가 손주를 방문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불확실성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기다리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2020년 2월 초에 중국 우한에서 이루어진 2,000건 이상의 긴급 한라인 전화에 대한 초기 평가에 따르면 47%는 불안, 20%는 수면 문제, 16%는 우울 증상을 호소했다. 스위스와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1차 봉쇄령으로 인한 세상의 속도 저하를 통해 기회를 맞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2020년 3월에 독일, 중국, 미국 등 15개국에서 13,800명 남짓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53%가 이 위기로 인해 가족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내가 점심시간에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언제나 빽빽한 일정에 시달리던 교수인 내 친구가 나에게 넌지시 말해주었다. 이 위기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험을 선사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뒤돌아보며 강제로 주어진 견딤의 시간을 통한 인내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지 않을까 싶다. 나는 오랜 인내라는 뜻의 랑무트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한다. 침착함과 관대함, 오랫동안 용기를 지키는 일. 이것은 내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꼭 지키고 싶은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뭔가를 하고 만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은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 다시 교통체증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수많은 사람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운전을 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이에 반대 의견을 표한다. 시간을 더 많이 벌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스트레스만 더 받을 뿐이다. 또한 남자 프로축구에서 있었던 수백 건의 페널티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골키퍼의 최선의 방어 전략은 골문 중간에 서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골키퍼의 95%는 두 모서리 중 하나로 몸을 날린다. 가만히 서서 공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이런 상황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얼핏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실험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 결과가 저절로 떠오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편향이라고 하는데 긴장된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라도 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다리기보다는 행동에 나서려 하는 두뇌의 오작동이기도 하다. 의학에서는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하려는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 현대에 들어 더 나은 진단기법 덕분에 전립선암은 예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발견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의학적 진단 뒤에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수술과 같은 공격적인 치료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일찍 개입하는 것이 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상식이 되었다. 신중한 기다림이 대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전립선암 외에 자궁근종이나 경미한 우울증에도 사용될 수 있다. 환자와의 협의하에 오랫동안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작용 없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신중한 기다림이란 접근 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분명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곧바로 달려들어가 행동 편향에 빠지는 대신 기다리는 것을 고려해보라. 기다림은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준다. 인내심의 근육을 기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보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성공을 더 기꺼이 즐기면서 어려운 상황을 보다 잘 헤쳐갈 수 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인내심을 열렬히 옹호하게 된다. 하지만 5G 속도로 지식을 접하고 주문한 지 30분 이내에 드론이 물건을 떨어뜨리며 알고리즘이 수 밀리초 이내에 우리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상에서 인내심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 같지는 않을까? 과연 이 시대에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얼핏 현명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방면에서 복잡한 지식과 장기적 문제 해결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이 복잡한 세상과 씨름한다. 나 또한 이 책을 쓰는 동안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여러 나라의 연구원들이 뇌의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함께 모이거나 낯선 문화권에서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탐구하기 위해 지구의 외딴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대변 기부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멋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일하는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무수한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시대의 거대한 질문들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푸는 일처럼 단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다. 하루아침에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순식간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전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문제를 연구할 뿐입니다. 번쩍이는 영감은 상황을 잠시 뒤흔들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하고 배우고 잠시 멈추고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헤르만 헤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세상의 자연과 성장,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아름다움은 모두 인내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간과 침묵,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한다. 좀 더 참을성 있게 삶을 대하라는 이 호소를 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려움이나 배고픔과 같은 다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인내는 필요하다. 우리의 감정 세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발걸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내심은 근육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길러야 한다. 인내심 없이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